안녕하세요. 날마다 일요일입니다. 오늘은 월급쟁이들을 위한 자산관리와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시간은 통장 쪼개기입니다. 왜 월급쟁이들이 돈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다 쓰고,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또 다 쓰고,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빵인데,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순삭한다고 하죠. 악순환, 악의 고리를 이제 끊고 자산을 좀 모으기 위해서,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가 보려고 해요. 첫 번째 해야 될 게 통장 쪼개기인데요. 통장 쪼개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통장을 쪼개는 거예요. 자산 관리의 기본이 나에게 들어오는 수입, 그 다음 지출,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돈이, 나의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,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가, 이 흐름을 아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. 근데 보통의 월급쟁이들,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사실 이 흐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잘하는 분들도 되게 많지만 대부분의,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꼼꼼하게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저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, 또 카드값을 벌기 위해 또 월급을 기뻐하는 뭐 이런 이제 순환의 연속이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과연 나의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,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얼마큼의 저축을 할 수 있는가, 들어오고 나가는 돈은 다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.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일이 이제 내 통장을 먼저 까보는 거예요. 지금 나의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트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초보이신 분들이라면 노트를 한 장 준비를 하세요. 뭐 종이를 하나 준비를 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옆에다가 반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. 자, 수입과 지출. 이 가장 큰 자금의 흐름의 가장 큰 두 축이 바로 수입과 지출이거든요. 수입, 돈이 들어오고, 지출, 돈이 나간다, 이거죠. 그래서 수입란에다가 나의 수입을 적습니다. 뭐 보통 이제 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이 주요한 수입일 거고요. 하나, 아니면 뭐 별거 투잡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 혹은 뭔가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별도의 수입이 있겠죠. 여기다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월 총 얼마 들어오는 돈이 생기겠죠. 그 다음 지출란, 수입은 아주 간단히 끝났어요. 지출은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봐야 해요.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이에요. 그래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여기다 씁니다. 그래서 고정 지출은 뭐냐면 내가 특별한 소비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한 달 삶을 살기 위해서,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이에요.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건 통신비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독립해서 사시는 분이라면,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관리비, 가스비, 수도비, 뭐 전기세,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겠고요.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, 이게 이제 고정 지출이고요. 변동 지출은 그 이외의 돈이 전부 다 변동 지출로 들어가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식비, 교통비가 되겠죠. 거기에다가 옷을 사면 쇼핑비, 뭐 영화를 보면 영화 감상비, 뭐 문화비 등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항목에다가 써보는 거예요. 고정 지출에 예를 들어 관리비라면 관리비 얼마, 그 다음 통신비 얼마, 가스비 얼마, 쭉쭉 씁니다. 이걸 합산을 내고요. 그 다음 변동 지출에도 써야죠. 보통 변동 지출을 쓸 때는 전달 한 달 혹은 이달 한 달을 쓴 거를 쓰시면 돼요. 일단 식비, 교통비 있겠죠? 솔직하게 쓰세요. 아무도 보는 거 아니니까, 나만의 일기장 같은 거니까요. 쭉 쓰는 거예요. 써서 쭉 합계를 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면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까지는 다 하신 거예요. 첫 번째, 클리어.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자산을 잘 관리를 하는 게, 잘 알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돈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재테크를 할 돈을, 목돈을 마련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옆에, 지출 옆에 또 다른 항목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. 그 이름이 저축이죠. 저축을 뭐하러 굳이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하고는 싶지만 사실 급여가 들어와 가지고 월급이 들어온 다음에 카드값으로 돈이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하지 뭐.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.
근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제 하게 되는 얘기가 참 이상하게 내가 크게 쓰는 데가 없는데 달말이 되면 돈이 하나도 없다. 모인 돈이 하나도 없다.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수입과 지출만 관리하기 때문이거든요.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우리가 저금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축 항목을 넣어놓고 저축에 내가 매달 얼마씩의 저축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먹고 여기다가 금액을 써줍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세 개의 카테고리가 나뉘어졌어요. 수입, 지출, 저축. 이 세 가지만 잘 관리를 해서 어떤 균형 있게 어디에다가 돈을 더 넣고 어디에다가 돈을 더 뺄 것인가, 이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자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. 투자는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저축만 해서는 돈이 영 모이지가 않아요. 실제로 모이긴 하지만 금리가 너무 안 좋죠. 지금 보통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 같은 경우에 많아야 2%대? 이율이 2%대 나오는 게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라도 조금 더 이윤이 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. 예전에는 이제 펀드 같은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 방법이 어떻게 됐던 투자로 내가 이 한 달의 돈 중에서, 한 달의 급여 중에서 투자로 몇 %를 넣겠다. 투자로 몇 %를 넣겠다. 정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총 4개의 항목이 다 나오게 됩니다. 수입, 지출, 저축, 투자. 이 4개를 항목을 써놓고 수입을 뺀 나머지 이 3가지 지출과 저축, 투자, 이 3가지의 총량, 총합이 결국 수입과 같게 되겠죠. 이 3가지의 축을 놓고 어디에다가 돈을 더 많이 놓을 것이냐, 이 관리를 하는 게 결국은 자산 관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먼저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내 급여 중에 급여의 한 40% 이상 저축을 하겠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한 10%는 투자를 하겠다. 그럼 나머지 금액이 지출이 되는 거죠. 근데 혹여 그럴 수도 있어요. 이번 달에는 지출이 좀 커. 의외로 뭔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아서, 혹은 뭐 가족,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든지, 혹은 지출 항목이 늘어나서 커졌어요. 그러면 저축과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조금 줄어들겠죠. 하지만 이 저축과 투자에 늘 돈을 어느 정도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돈으로 지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낭비를 한다든지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가 있어서 올바른 소비 생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. 이렇게 4가지 항목을 놓고 각각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결국 통장 쪼개기입니다. 통장을 4개로 쪼갠다는 이야기죠.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자산 관리의 첫걸음으로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. 자, 여러분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통장 하나로 수입과 지출 모든 것을 다, 그거에 남은 돈이 저축,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렇게 4개로 통장을 쪼개서 수입 통장 하나, 지출 통장 하나, 저축 통장 하나, 투자 통장 하나,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만 해놓으면 번 돈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저금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고요. 이렇게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만 가계부 혹은 뭐 엑셀이 원활하신 분들은, 엑셀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엑셀로 저장만 해놓는다면 자산 관리가 완벽하게 됩니다. 자, 오늘 자산 관리의 첫걸음 통장 쪼개기를 함께 해봤어요.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,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,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지, 혹은 또 그 이후에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더 알찬 정보 많이 가지고 올게요. 여러분 또 만나요. 안녕.